안녕하십니까. X10 양태선입니다. 오늘은 2025년 5월 17일입니다. 현재 미국 시장의 주요 이슈와 앞으로의 투자 방향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그간 금융업에서 쌓아온 경험하고요. 그다음에 뉴욕과 홍콩, 상해, 글로벌 시장에서 경험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실질적인 인사이트를 공유해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다룰 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현재는 5월의 절반을 지나왔죠. 그래서 미국 시장 현재 상황하고 최근 가장 뜨거운 이슈죠. 미중 무역 전쟁과 관세 이슈. 이런 것들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무엇인가 대해서 살펴보고요. 다음으로 인플레이션 데이터와 이에 따른 연준의 금리 정책 방향을 예측해보고 현지 시점에서의 효과적인 투자 전략과 섹터별 접근법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 글로벌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차별화된 투자 인사이트를 공유해드리겠습니다. 현재 미국 주식시장은 마치 태풍의 눈과 같은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바깥은 폭풍이 몰아치고 있지만 중심부는 일시적으로 잠잠한 상태와 같죠. S&P 500은 5월 16일 기준으로 5,958.38포인트로 마감을 해서 2주간 7%의 강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100 지수는요, 훨씬 더 올랐죠. 5월 초부터 무려 10%의 폭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형 IT주들이 이러한 상승을 주도했습니다. 지난 4월 초부터 시작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로 인해서 시장이 고점 대비해서 한 20%까지 하락하는 베어마켓에도 급격히 진입했었다가 90일 이후에 발표가 나오고 놀라운 회복력을 보여준 시장입니다. 그리고 이전 손실을 다 만회를 했죠. 그래서 보면 제가 항상 기억하는 워렌 버핏의 스승이자 현명한 투자자라는 책을 쓴 벤자민 그레이엄이라고 있습니다. 이분이 말하기를 시장은 단기적으로는 투표기계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은 저울이다 해서 장기적으로는 결국은 적정한 가격에 간다 이런 표현을 했는데요. 현재 급격한 변동성은 장기 투자자들에게는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 전에 있었던 그 폭락 장세는 사실은 큰 기회를 안겨주었던 것이죠. 지나고 보면 다 보입니다. 현재 미중 간 무역 협상은 90일 유예 기간 중에 있습니다. 이 이슈로 인해서 사실은 지난 한 주 동안 시장이 또 많이 올랐는데요. 저는 이걸 한번 세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 볼 수 있는 관점은 공급망이 많이 혼란스럽다는 겁니다. 현재 많은 기업들이 관세 부과 전에 물품을 대량 구매해 왔고요. 이는 1분기 GDP를 많이 왜곡시켰습니다. 즉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수입이 늘어났기 때문에 단기간에 GDP에는 마이너스 영향을 끼쳤던 거죠. 그리고 또 장기적으로 보면 이러한 재고 과잉으로 인한 조정이 불가피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GDP 발표 나오는 것들을 자세히 좀 들여다 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소비자 심리의 악화입니다. 미시간 대학의 최근 소비자 심리 지수를 발표했는데 이게 50.8로 나왔죠. 굉장히 낮은 수준입니다. 그리고 또 놀랍게도 응답자들의 75%가 관세를 자발적으로 언급했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심리 지수의 악화는 굉장히 안 좋은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죠. 세 번째는 인플레이션 기대치의 급등입니다. 소비자들의 1년 인플레이션 기대치는 7.3%로 크게 상승했다고 하는데 이것도 크게 안 좋은 소식입니다. 그리고 중국 정부를 보면은요, 협상을 할 때 시간을 지연시키는 전략들을 종종 사용해 오곤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특히 기술, 자동차, 소비재 섹터 이런 데는요, 공급망이 중국하고 굉장히 깊이 연결이 되어 있는 섹터들입니다. 그래서 더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돼서 향후 이 인플레이션 기대치가 좀 더 올라가지 않겠느냐, 좀 이런 우려는 좀 해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소비자 물가를 다시 들여다보면 이번에 발표 나온 거는 연간 2.3%로 예상보다는 낮게 나왔습니다. 이 수치는 2021년 2월 이후 가장 낮은 수치죠. 그래서 시장이 약간은 안도하는 그 수준으로 이제 나와줘서 되게 좋다 했는데 중요한 거는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소비자들의 인플레이션 기대치가 크게 상승했다는 점이죠.
1년 인플레이션 기대치가 7.3%로 증가했고 장기 기대치도 4.6%로 상승했다고 합니다. 이는 파월 의장이 주목하고 있는 핵심 지표입니다. 현재 연준은 두 가지 딜레마에 직면해 있죠. 경기 둔화 징후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 둔화가 되면 금리를 낮춰서 경기를 부양해야 되는 거고, 다른 한편으로는 인플레이션 기대치가 상승하고 있죠.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진짜로 다시 오르게 되면은 또 그거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올려야 됩니다. 그래서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데, 연준은 항상 얘기하기를 발표된 데이터에 의존한다고 말을 하지만, 사실은 이 인플레이션 기대치가 사실은 연준에 더 큰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커지게 될 거다 하게 되면 2025년 하반기 금리 인하 가능성은 여전히 열어두고 있지만, 관세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면 2026년 초로 미뤄질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인플레이션이 굉장한 화두로 계속 지속될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럴 때 이제 또 무슨 얘기들이 많이 나오느냐? 월스트리트에 나오는 아주 유명한 투자 전략이죠. Sell in May and go away 해서 5월에 팔고 시장을 떠나라. 그리고 다시 10월에 돌아와라.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근데 이번에도 과연 이런 전략이 유효할까 생각해보면 4월에 한 차례 급격한 가격 조정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또 많이 반등해 와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4월에 한 차례 조정이 있었는데 이제는 조정 충분히 받았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쭉 가서 썸머 랠리까지 갈 수 있다 생각하실 수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5월 달에 그렇게 큰 반등을 줬는데 그럼 여기서 조금 쉬어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부터는 조정에 좀 준비를 해야 된다 하는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약간 쉬어가는 쪽에 조금 더 비중을 두고 있고요. 그래서 스타일별로 다음과 같은 전략이 유효할 것 같습니다. 일단 가치주는 아직 밸류에이션이 충분히 매력적인 수준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비중을 확대해도 충분히 가능한 이제 스타일이 되는 거고요. 반면에 성장주를 보면 적정 밸류에이션보다는 프리미엄에 되게 거래가 되고 있다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대형 IT주들이 많이 올라왔죠. 그래서 저는 비중 축소가 맞는 전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대다수의 위대한 투자자들이 항상 강조하는 원칙이 있죠. 모든 달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 특히 불확실성이 큰 현재 시장 환경에서는요, 분산 투자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금 비중도 많이 확보하는 게 자산 배분 전략으로 보면은 필요한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난 6개월간 섹터별 성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현재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섹터가 가장 많이 저평가되어 있는 상황으로 보이고요. 에너지 섹터는 석유 가격 하락으로 인해서 저평가된 섹터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매력적인 섹터로 보이고, 반면에 제조업 섹터와 유틸리티 그리고 필수 소비재 섹터가 가장 고평가되어 있는 섹터로 보입니다. 특히 코스코나 월마트, P&G 같은 주요 기업들이 고평가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금융 서비스 섹터도 고평가되어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러한 환경에서는 장기적 경쟁 우위를 가진 기업에 포커스를 맞추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불확실성 등급이 낮거나 중간인 기업 혹은 매력적인 배당 수익률을 제공하는 기업에 투자하는 것도 바람직한 전략일 것 같습니다. 미국 중심의 시각에서 벗어나 글로벌 관점에서 본다면 이번 무역 분쟁은 글로벌 공급망 재편의 가속화로 이어질 것입니다. 제가 아시아 금융시장에서 일하면서 배운 것은요,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될 때마다 기업들은 차이나 플러스 원 전략이라는, 즉 차이나 이외의 지역으로 이제 가서 생산을 한다, 아니면 공급을 한다 하는 게 이제 있는데요. 베트남, 인도, 멕시코 같은 국가로의 생산 이전을 고려하는 기업들이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동남아시아 시장의 ETF, 물류 및 공급망 솔루션 기업, 그 다음에 자동차 기술 기업, 사이버 보안 기업 등의 투자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지정학적 긴장은 단기적으로 불확실성을 높이지만 사실은 장기적으로는 공급망 다변화라는 새로운 트렌드의 촉매제가 될 것도 같습니다. 이러한 변화를 읽고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도 중요한 점입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충분히 고려해 볼 만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한국 투자자들이 미국 시장에 접근할 때 몇 가지 고려할 사항이 있습니다. 첫째는 환율 요인입니다.
무역 긴장이 고조될수록 안전자산 선호 현상으로 달러 강세가 이어질 가능성도 높습니다. 많은 분들은 달러 약세가 이루어질 거다 하지만 저는 달러 강세에 아직도 초점을 맞추고 있고요. 그래서 원화가 단기적인 강세를 보일 때 아직 원화를 보유하고 계시다면 달러로 환전해 두시고 나중에 미국 투자하는데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얼마 전 원화가 1,400원 선을 일시적으로 깬 적도 있었죠. 이제 그 당시와 같이 그렇게 좀 원화 강세가 이루어지면은 달러로 환전해 주시는 전략도 좋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둘째는 불확실성 시대에는 안정적인 배당을 제공하는 기업들이 주목받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디비던드 연금술사라고 불리는 25년 이상 연속 배당을 증가시켜온 기업들을 잘 찾아서 투자해 보시는 것도 좋은 전략일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 한국과 미국의 시차를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미국 장 마감 후에 주요 뉴스와 실적 발표를 분석하고 다음날 ETF나 개별 주식 매매에 활용하는 전략이 유효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분산 투자의 중요성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단일 섹터나 기업에 과도하게 집중하는 것을 피하고 다양한 자산군과 지역에 걸쳐 분산 투자하는 것도 리스크 관리의 핵심일 것 같습니다. 경험상으로 보면 진정한 부는 남들이 주목하지 않는 곳에서 만들어집니다. 인기 종목만 따라다니기보다는 독자적인 시각으로 시장을 바라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2025년 5월 현재 미국 시장은 태풍의 눈 속에 있는 것과 같은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시적인 안정감을 느낄 수는 있지만요. 앞으로 더 큰 변동성과 불확실성이 예상이 됩니다. 이러한 환경에서는 세 가지 투자 원칙을 꼭 상기하십시오. 첫째는 단기 노이즈보다는 장기 가치에 집중하십시오. 그래서 좋은 종목이 싸게 느껴지시면은 항상 매수하십시오. 둘째는 위험 관리를 강화하십시오. 이익이 많이 발생한 부분이 있다. 그런 투자 종목이 있다 하면은 일부는 충분히 이익 실현을 하시고 현금으로 좀 비축하셨다가 다음에 기회가 왔을 때 재투자하시는 관점으로 시장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셋째는 너무 분산하지 마시고요. 선별적인 투자에 집중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분산 투자는 선별하라는 말씀이지 막 20, 30개로 쭉 늘려놔라 하는 말씀은 아닙니다. 선별적 투자에 집중하십시오 하는 말 다시 드리고요. 이러한 불확실성의 시기는 절제와 규율을 통해서 오히려 좋은 투자 기회를 만들 수 있는 기회입니다. 변동성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장기적 관점에서 기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분석이 여러분의 투자 결정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이러한 시장 환경에서 주목할 만한 개별 기업들과 더 구체적인 투자 전략에 대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